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에 백신 긴급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K 백신 폭탄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수급 차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여러 가지 혈전 문제로 인해서 지금 부작용 때문에 공급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접종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서도 30세 미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중단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mRNA 백신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더나와 이런 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수급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얀센 같은 경우에도요, 혈전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달체 백신에 대한 그런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증시에서입니다. 증시에서는 mRNA 백신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작해 드렸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이제 mRNA 백신으로서는 아이진이라는 업체가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주가 폭등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RNA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뉴클레오시드 이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 ST팜 역시 주가 폭등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백신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요, 크게 DNA 백신, 그리고 제조합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렇게 나눠지는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바이러스로 주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을 일으키게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 그리고 제조합 백신, 그리고 RNA 백신, 그리고 DNA 백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된 것이 바로 mRNA 백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 한 5개, 6개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아무래도 국내 백신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먼저 기폭제 역할에 왔었던 업체가 바로 셀리드라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원래 셀리드라는 업체는 B세포를 항원으로 하는 그런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AD, CLD, 코비드 이 백신은 아데노 바이러스 치료제 벡터 백신입니다. 1회 투여만으로도 효능을 나타내는 그런 백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이오 벡터 방식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급등했었던 셀리드의 주가도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생산 단가가 낮고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운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 벡터 백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셀리드는 이상 A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등 5개 기관하고 120명을 대상으로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8주 정도의 데이터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서 4월 정도의 중간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6월경에 1000명 대량 임상이 되겠죠.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용량 그리고 중용량 안정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8월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계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빠르면 이제 뭐 내년 초에 시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셀리드라는 업체는 강창률 박사라는 이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셀리드는 원래 셀리백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면역세포, B세포를 항원으로 사용하는 면역세포를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작용을 위해서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 업체가 바로 최근에 K백신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뭔가 결과가 좀 도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이 업체는 유코백19라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황원 단백질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의 종류는 여러 개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사용한 업체가 바로 유바이오로직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의 표면에 있는 항원 단백질이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중화항체를 형성을 한다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노바백스, 이 노바백스가 바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임상 1상, 2상 현재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8월 달 경우에 이제 2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 역시 시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 사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약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해야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개발하고 있는데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장티푸스 백신이라던가 그리고 폐렴 구급 백신 뭐 이런 백신들을 만들어 왔던 그런 기업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바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좀 떠들썩했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만은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쭉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빌 게이츠가 극찬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국내 백신의 최강자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백신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업체는 백신 개발도 합니다만은 위탁 생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이걸 이제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다 보니까 주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것 말고도 노바백스도 역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방식 백신을 자체적으로 2개 정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규모의 오버 이슈, 즉 상장 이후에 발생하는 그 물량 부담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세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폐렴 규균 백신, 장티푸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이라던가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이런 이제 백신을 또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생산까지 맡아서 하는 정말로 오브액 이슈만 아니라면 충분히 나중에 저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DNA 유전자를 이용합니다. DNA 유전자를 이용하는 백신 업체는 2개죠.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신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 제넥신이라는 업체는 원래 하이루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이루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병에 많이 걸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T세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T세포가 활성화돼야 이 면역 반응이 좀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제넥신이라는 업체가 바로 하이루킨 7이라는 그런 T세포를 증폭하는 유일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술을 가지고 항암 세포,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해 왔었는데 바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제넥신이 또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네시는 GX19N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명으로서 글로벌 임상 2상, 3상 동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1000명, 그리고 다국가적으로 3만 명, 굉장히 크게 임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국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그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와 함께 현재 연구를 공동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나 업체는 원래 좀 동물 임상 끝나고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변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T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임상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임상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나 업체는 중화항체뿐만 아니라 T세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백신으로 현재 다시 개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루키는 뒤에 보시다시피 그런 형태로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T세포를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암세포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병균 이런 우리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원리로서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가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동물 실험 단계를 역시 재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제네시스과 마찬가지로 T세포를 만드는 그런 물질의 주성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달려주고 있는데요. 국내 K바이러스 백신. 문제는 임상 3상이죠. 임상 3상 국내 환자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뭔가 하나 터트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제약회사도 하기 힘든 것을 한국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영상 제작이 지금 현재 4월 16일 날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성이 되질 않아요. 철저하게 이 기업들에 대한 정보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수와 기업 정보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제 이름을 가지고 사칭하는 문자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한동훈 급등 유망주 무료 공개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저 아닙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로서 누구에게 정보를 주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요. 저는 한국경제TV 외에서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무료 정보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절대 당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